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와, 요즘 헬스케어 산업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정신없죠. 그 변화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기업 두 곳을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당뇨병, 심장병, 비만 같은 만성질환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더 효과적인 치료법,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는 두 기업, 트랜스메딕스 그룹하고 힘센 허스헬스 이 두 곳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아, 네.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회사들이죠. 맞습니다. 단순히 회사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각자 어떤 방식으로 헬스케어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이랑 전략을 좀 같이 뜯어보면서 여러분의 통찰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재밌겠네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볼 회사는 트랜스메딕스 그룹입니다. 티커는 TMDX고요. 이 회사는 그야말로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장기 이식 분야의 의료기기 회사예요. 네, 아주 중요한 분야죠. 핵심 기술이 바로 장기 관리 시스템 OCS라고 부르는 건데요. Organ Care System.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보통 기증장기 받으면 차가운 보존액에 담가서 운반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스박스 같은 데 넣어서요. 근데 이 OCS는 그게 아니라 인체랑 비슷한 환경, 그러니까 따뜻하게 혈액을 계속 돌려주면서 장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지하고 실시간으로 상태를 보면서 최적화하는 그런 휴대용 플랫폼이에요.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 이식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기술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트랜스메딕스가 단순히 이 OCS라는 기기만 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 서비스까지 같이 하죠. 네. 국가 OCS 프로그램, NOP라고 부르던데 이 물류 서비스까지 직접 운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장기 구하고 옮기고 이식 준비하고 이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기 상태가 안 좋아질 위험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절차가 복잡했죠. 근데 트랜스메딕스는 자체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장기 회수킴 보내고 운송하고 OCS로 관리하는 이 모든 걸 그냥 한 번에 다 해주는 거예요. 원스톱으로. 와, 자체 항공기까지요? 네, 이건 그냥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기증된 장기를 최대한 살려서 이식 성공률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 기술이랑 복잡한 의료 물류를 하나로 묶어서 생명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술과 물류의 통합. 이게 트랜스메딕스의 진짜 힘이 됐네요. 미래 준비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지금 쓰고 있는 심장, 폐, OCS 시스템 다음 버전도 개발 중이고요. 아, 차세대 버전. 네. 그리고 수요가 엄청나게 큰 신장 이식 쪽으로도 이 OCS 기술을 확장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신장까지요? 와, 적용 범위를 계속 넓히는군요. 기술 확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지리적 확장, 특히 NOP 프로그램의 국제 확장이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아, 해외 진출. 어디로 가나요? 첫 타겟이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냥 미국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지화 전략을 쓰더라고요. 이탈리아 NOP 계획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있잖아요. 네, 벤치요. 네, 벤츠랑 손잡고 이탈리아 전역을 커버하는 지상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한대요. 비행기로 공항까지 옮기는 걸 넘어서 최종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가기 위한 인프라를 까는 거죠. 와, 스케일이 다른데요? 그렇죠. 초기에는 밀라노, 로마, 파도바, 바리 이 4개 도시에 NOP 허브를 만들고 내년 말이나 2026년 초쯤 운영 시작이 목표래요. 이게 잘 되면 유럽 장체로 퍼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이탈리아를 발판 삼아서 유럽 전체의 이식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의료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야심만큼 성과도 따라주고 있나요?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그 포부가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는 걸 최근 실적이 보여줘요. 3분기 실적 보면 매출이 1억 4,38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고요. 32% 증가. 괜찮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이에요. 이게 무려 477% 급증해서 2,43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477%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늘었죠? 단순히 OCS 기기 판매만 늘어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NOP 서비스 매출 기여가 아주 컸다고 분석돼요. 자체 항공 운송단을 계속 늘리면서 NOP 관련 운송 임무의 거의 80% 가까이를 직접 처리할 정도로 서비스 역량을 키운 게 수익성 개선으로 바로 이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기기 팔고 그 기기를 활용한 운송 서비스까지 직접 하면서 시너지를 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기와 서비스 통합 모델이 진짜로 돈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이 재무 결과는 트랜스메딕스의 통합 모델, 그러니까 기술, OCS랑 물류, NOP 결합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만든다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셈인데요. 네. 근데 동시에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해요. 이렇게 야심차게 국제 확장, 특히 유럽으로 NOP를 확장하는 거 매력적이죠. 근데 그 과정에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리스크요? 뭐 예를 들어 미국이랑 다른 유럽 각국의 복잡한 의료 규제 같은 거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또 국경 넘어서 장기 옮기는 거? 운영이 복잡할 텐데 이건 어떻게 관리할지. 이탈리아에서 성공한다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네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겠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트랜스메딕스가 넘어야 할 산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트랜스메딕스가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서 기술과 물류 혁신을 보여줬다면 이제 두 번째로 볼 회사는 좀 결이 다릅니다. 힘센 허스 헬스, 티커는 HIMS고요. 아, 네. 이 회사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여기는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소비자들이 건강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는 그 흐름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처음에 남성들 고민, 뭐 탈모나 발기부전 이런 거로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여성 건강 브랜드 헐스 만들고 정신 건강 쪽으로도 가고 지금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커졌죠. 힘센 허스가 성장하는 걸 보면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진짜 빨라요. 네, 그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체중 감량 시장 한번 보세요. 그 GLP-1 계열 약, 오젠픽이나 위고비 같은 거 엄청 인기 끌면서 약이 부족했잖아요. 네, 난리였죠. 그때 힘센 허스가 발빠르게 복합 GLP-1 제제라는 걸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브랜드 약은 아닌데 약국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성분을 조합해서 만든 약이에요.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을 딱 제시한 거죠. 아, 그런 식으로 틈새를 파고들었군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냥 복합 제제 파는 걸 넘어서 개인 맞춤형 GLP-1 약물 제공으로 전략을 또 바꿨어요. 시장이나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정말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죠. 와, 정말 발 빠른데요. 사업 영역도 엄청 넓어졌죠. 네, 포트포리오가 정말 다양해요. 아까 말한 거 외에도 피부과 호르몬 건강, 예를 들면 남성 테스토스테론 저하 치료나 여성 폐경기 증상 관리 같은 거요. 심지어 건강 수명 연장, 롱제비티, 수면 문제, 예방 관리까지도 건드리고 있어요. 정말 광범위하네요. 최근에 나온 서비스도 있나요? 네, 남성 저테스토스테론 관련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냈는데 복합 엔클로미펜이라는 약을 쉽게 접하게 해주면서 필요한 검사까지 한 번에 제공해요. 원스톱 서비스군요. 그리고 마리우스 파마슈티컬스라는 제약사랑 독점 계약을 맺어서 2026년부터는 FDA 승인받은 먹는 테스토스테론 치료제 카이트렉스, 이것도 플랫폼에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성을 계속 키우려는 거죠. 여성 건강 쪽 허스 플랫폼은 어떤가요? 거기도 성장이 빠른가요? 허스도 정말 무섭게 크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폐경기랑 폐경기 전후 여성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새로 냈는데 이것도 그냥 제품 파는 게 아니에요. 맞춤형으로요? 네, 개인 증상에 맞춰서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이런 성분이든 맞춤형 알약이나 피부에 붙이는 패치, 크림 이런 다양한 형태로 치료 계획을 짜줘요. 그냥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오, 상당히 개인화된 접근이네요. 네, 그래서 이 헐스 플랫폼 하나만으로 2026년까지 연 매출 10억 달러를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목표가 아주 야심차죠. 아니,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뭔가 비결이 있을 텐데요. 몇 가지 핵심 동력이 있죠. 지리적 확장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영국의 원격 의료 플랫폼 회사 자바를 인수하면서 한 번에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시장에 진출했어요. 와, 인수를 통해 단숨에 유럽 주요 시장으로 들어갔군요. 네, 그리고 2026년에는 캐나다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서 북미를 넘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가려는 의지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확장을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요? 가장 강력한 건 역시 구독 모델이죠. 아, 구독제? 네, 대부분 서비스가 월 단위 구독 방식이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계속 들어와요. 또 한 번 고객이 되면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면서 플랫폼에 계속 머무르는 경향이 강해서 고객 유지율도 꽤 높고요. 그렇겠네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되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초반부터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 강하고 온라인뿐 아니라 일부 소매 유통망에도 진출해 있어서 신규 고객을 모으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요. 그리고 그 고객들을 다른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기도 쉽고요. 아, 브랜드 파워가 상당하군요. 네. 한마디로 플랫폼에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랑 브랜드 파워, 이 두 가지로 계속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 모델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에 높은 브랜드 인지도라. 정말 매력적인 조합이네요. 근데 이렇게 사업 영역을 막 넓혀가다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힘센 허스 성장 스토리는 정말 대단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죠? 성건강에서 시작해서 피부과, 정신건강, 체중관리, 호르몬 치료, 심지어 장수까지. 이렇게 넓고 또 민감한 의료 영역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일관된 서비스 품질과 의료적인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죠. 아, 그러네요. 특히 원격 진료면 한계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원격 의료 플랫폼 특성상 직접 만나서 진료하는 것만큼 깊이 있는 상담이나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분야를 넓히는 만큼 각 분야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는 거,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과제예요.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브랜드 신뢰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품질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두 회사를 살펴봤는데 헬스케어 산업에서 혁신하는 방식이 정말 뚜렷하게 다르네요. 네, 그렇죠. 트랜스메딕스는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최첨단 의료기기랑 복잡한 물류 시스템을 딱 결합해서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아주 전문적이고 중요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죠. 반면에 힘센 허스는 디지털 플랫폼을 무기 삼아서 소비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다양한 건강 문제 솔루션을 찾도록 접근성의 벽을 허물고 있고요. 맞아요. 소비자 친화적인 접근이죠. 한쪽은 고도의 기술과 물류가 핵심인 어떻게 보면 B2B나 B2G 모델에 가깝고 다른 쪽은 브랜딩과 플랫폼을 활용한 전형적인 B2C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크자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다른 매력을 가진 회사들이에요. 트랜스메딕스에 투자한다는 건 장기 이식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규제도 심한 시장에서 기술적, 물류적인 어떤 해자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능력에 거는 거죠. 성공하면 크게 보상받겠지만 리스크도 있겠고요. 그렇죠. 규제 승인이나 기술 개발, 국제 확장 같은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해요. 반면에 힘센 허스는 헬스케어의 디지털화, 소비자가 주도하는 건강관리라는 큰 흐름에 올라타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구독 모델의 안정성과 확장성이 매력적이겠네요. 네, 매력적이죠.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거나 규제가 바뀌거나 아까 말한 서비스 품질 유지 같은 과제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공통점은 두 회사 모두 거시적인 트렌드를 잘 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트렌드요? 트랜스메딕스는 고령화랑 만성질환 증가라는 흐름을, 힘세아노스는 디지털 전환과 개인 맞춤형 의료 수요 증가라는 흐름을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정보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는 왜 중요하고 흥미로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 두 회사 이야기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오늘 본 사례들이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정말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과 물류가 생명을 늘리는 방식을 바꾸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건강관리를 우리 일상으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네, 양쪽 다 중요한 변화죠.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떤 헬스케어 혁신이 주류가 될지, 또 어디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관리 방식을 고민하시거나 관련 분야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미래 기술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의미 있는 통찰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트랜스메딕스, 힘센 허스 둘 다 각자 영역에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주 흥미로운 회사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분명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정보 제공과 분석일 뿐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맞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각 기업의 재무 상태, 경쟁 상황, 경영진,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리스크 요인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스스로 꼭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기 이식 물류 혁신을 이끄는 트랜스메딕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확장하는 힘센 허스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역동적인 변화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트랜스메딕스가 보여준 이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 물류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힘센 허스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헬스 플랫폼의 확산, 이 두 가지 강력한 흐름이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진화할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뭔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환자, 소비자의 기대가 만나서 전체 헬스케어 생태계를 또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더 딥다이브와 함께 깊은 통찰의 시간을 가져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